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많이 추워졌죠? 되게 따뜻하게 날씨가 입고서. 너무 추워서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따뜻한 나라에 잠깐 있었는데 진짜? 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갔다가 오니까 너무 추워졌어요. 맞아요. 네. 맞아. 가신 사이에 되게 추워져서. 뭐 일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휴가로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 휴가로. 예. 어디 갔는데요? 아날야줌. 되게 궁금하다. 항상 이제 추워지셨으니까 호흡기 관리 쪽, 질환 쪽 조심하시고요. 네, 물 많이 오늘 드시고. 건강 상담 메일 2가지 왔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또 본격 주제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미료에 대한 상담 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은 40대 초반 청취자입니다. 먼저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체형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 그런지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과체중 혹은 경계형 비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주전부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니 무설탕 초콜릿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서 간식 생각이 간절할 때 하나씩 먹고 있는데 보니까 젤리도 무설탕 젤리가 있더라고요. 초콜릿이야 단맛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향이나 버터 등 풍부한 맛이 있지만 되게 주전부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젤리는 식감과 단맛이 전부가 아닌가 싶어서 성분을 확인해 보셨더니 말티톨이 90%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평소 감미료에 대한 거부감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상품들의 이제 문구들이 설탕 제로, 뭐 당 제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정말 제로는 아니겠죠?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설탕 네. 대신 요즘 뭐 스테비아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네. 그러면 설탕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설탕 제로는 설탕 제로가 맞습니다. 설탕. 설탕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당 제로라고 하는 말은 약간 미묘한데 당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말티톨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해보면 알코올 당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설탕보다는 낫지만 칼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로리가 없다 하는 것도 칼로리가 있는데 칼로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100g당 4kcal가 넘지 않으면 제로 칼로리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칼로리는 낮을 수 있겠죠. 이런 설탕 대신에 대안을 찾는 이런 감미료, 그러니까 무설탕 감미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입니다. 제가 논란이요? 10년 전에 아마 이게 과감하게 들어왔던 게 저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시대에는 저는 사카린 파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카린이 막 안 좋은 쪽으로 막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카린이 아마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비뇨기 종양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려면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양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반론이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사카린은 좋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로 칼로리 설탕을 대신하는 감미료가 정말로 좋으냐 나쁘냐 이거 대단한 논란입니다. 원래는 좋아야 돼요. 설탕이 아니니까. 설탕은 설탕 안에 있는 그 과당이 우리의 당의 그 대사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그 분비량도 높여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높아지면 제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일어나면서 뭐가 안 된다? 네, 뭐가 잘 안 된다. 대사가 안 된다? 네, 어떤 대사가 잘 안 될까요? 인슐린이 높아지면 단백질? 한 번만 더. 그 우리 뱃속에 많은 거. 지방. 그렇죠. 셋 중에 하나 겨우 찍었다. 2번 만에 지방의 대사는 인슐린의 농도와 혈중 농도와 반비례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확 낮아져야 이 지방의 대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슐린의 그런 분비량을 그냥 낮추지 못해서 생각만큼 낮추지 못해서 결국 제2형 당뇨와 고지혈증 등 이런 대사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연구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잖아. 설탕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더 낮고 일단 당이 없으니까 내가 뭐 저장해야 될 그런 칼로리가 없으니까 나은 거 아니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설탕 감미료가 아주 해롭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설탕보다 해롭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과연 정답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 학회도 그렇고 세계 학회는 무설탕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보다는 네. 물을 마시라고 권유합니다. 네. 네. 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이게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네. 이제 이런 식품 업체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설탕보다 그럼 당이 확실히 낮은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칼로리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말티톨은 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알겠지만 이 단맛을 내는 다른 알코올당 중에 뭐 자일리톨 있잖아요. 자일리톨 거 그것도 네. 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칼로리가 없어요. 자일리톨은 없고. 네, 네. 말티톨은 설탕의 한 절반 정도의 칼로리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티톨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을 찌죠. 네. 네? 설탕의 절반 정도의 칼로리는 있으니까. 음. 근데 자일리톨 껌은 없고.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되죠. 다만 그 단맛을 추구하는 나의 뇌회로 이건 뇌와 관계되어 있는데 단맛과 어떤 술 그다음에 마약은 어떤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자일리톨 칼로리가 없는 자일리톨로 나의 단맛을 추구하는 뇌가 중독된다면 자일리톨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찾을 때도 계속 단맛을 찾게 되면 결국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는 제법 있고요. 네. 반대로 그건 뭐 그냥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롱텀하게 들여다본 건 없다. 여전히 설탕보다는 이런 것들이 낫다라는 주장 반론도 역시 팽팽하고요. 네. 근데 무설탕 음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제로 콜라 같은 거.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바프라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PT 같은 것들 많이 받으면서 거기 문화들이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제로 콜라로 그걸 약간 해소하더라고요. 단맛을. 그러니까, 콜라도 본인 먹고,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몸매를 밥-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아. 근육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걸 만들면서 참기 위한 용도로 제일 윌 으뜸으시는 걸 아나운서가 제로 콜라라고 방금 하잖아요. 얘기한 어린 친구들의 어린 나이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30대? 90년대생부터 난 아니네. 아니 뭐 어린 아니야. 친구들이면 어쨌든 간에 유일 아나운서하고 이제 네. 했다면 네.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20대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나 지금 목도 지금 아직 안 좋은데 소리가 안 나오네. 오늘 소리 안 나올 때 계속 약올리시면서 아니 그냥 화를 못 궁금해서요, 내고 있어. 궁금해서. 근데 저는 그 옥수수 찔 때 사카린 이렇게 넣고 찌잖아요. 맛있지 않아? 그건 맛있는데 응. 제로 콜라에 있는 그 제로 콜라 특유 있어요? 아스파탐. 아스파탐? 근데 그거는 맛이 없어서 저는 잘 못 먹겠어요. 맛이 되게 설탕이랑 그러니까 얘는 달라. 제로 콜라는 말티톨이랑은 다르게 네. 칼로리도 없고 좀 제로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아스파탐이 칼로리가 없진 않은데 이게 같은 설탕량에 비해서 단맛이 거의 200배 정도 된대요. 아주 크구나. 그러니까 되게 소량이 들어가니까 이제 칼로리가 이제 거의 없겠죠. 0.000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 자체로는. 네, 뭐 아스파탐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체당이 뭐 해롭다, 괜찮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얼마 전에 이런 아스파탐 뭐 다른 대체당을 좀 네. 섭취하는 경우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좀 높아진다 이런 또 연구가 나왔어요. 설탕보다 더?
그냥 안 먹은 거 뭐 설탕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롱텀하게 뭐 다른 여러 또 연구들을 합쳐봐야 되고 하지만 이게 하여튼 논란은 있는 문제는 맞고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런 거를 특별히 우리가 계속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말티톨이랑은 다른데 제가 이거 사연 받고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게 양대 산맥이 있어요 젤리에 애기들이 이제 많이 먹는데 무슨 동물 모양 젤리가 하나 있고 이제 이분이 찾은 뭐 제로 젤리가 있는데 그 동물 모양 젤리를 먹고 이제 맘카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기가 막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수능 공부를 할 때 그 자일리톨 껌을 되게 많이 씹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껌 하나로는 충족이 안 돼서 막 한 통을 다 씹는 거예요. 계속 먹었다가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근데 그 장이 되게 막 부글거리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막 칼로리 표시돼 있고 뭐 성분명 있는데 보면 과량의 섭취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감미료의 그 모든 감미료에 들어온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자체가 흡수율이 적거든요, 설탕보다. 흡수가 안 되면 뭐겠어요? 배출. 그렇죠. 많이 배출되면 뭐 그게 설사지. 뭐. 그리고 그게 흡수가 안 되면 그 장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동안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아프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설사는 설사. 좋은 작용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약간 역으로 이용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증세는 방어 기제입니다. 설사도 것도. 해로운 물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것이 혈액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물과 함께 쫙쫙 빠지도록 하는 게 설사입니다. 방어 기제잖아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얘가 당 알코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코올인데 그럼 먹어도 괜찮아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당 알코올이 뭐예요, 진짜? 이게 당이랑 이거 저희 이과 아시겠지만 그 OH라고 그러니까 알코올 기에 붙어 있는 그런 화학식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와서는 분해가 돼서 뭐 실제로 취하는 알코올 성분을 만들지는 않고 근데 대신 당은 분해가 돼서 당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나머지 성분은 이제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가니까 이게 양이 많으면 막 장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삼투압이 들어서 물이 나오고 막 가스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장이 팽창하는 기전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당알코올이라고 해서 알코올로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지금 드셨던 이 상품 말고 그 동물 모양 젤리는 어쨌든 회수가 다 됐대요. 너무 문제가 많이 돼서 애기들이 먹고 설사를 많이 하고 언제 일어났던 일이죠? 좀 됐어요. 이건 몇 달 전. 과량 섭취해서 실제로 너무 과다한 설사를 해서 체중이 감소하신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 다시 파는 데 없나? 이건 지금 팔고 있어요. 이분이 찾으신 이거는 그거 뭐 나 좀 알려주라 뭐지? 근데 이게 젤리 말고도 뭐 과자, 쿠키 이런 데서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게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갖고 되게 판매량도 높고 하대요. 근데 당이 제로인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특히 그런 뭐 쿠키류나 빵류에 이게 설탕 대신 이 말티톨을 넣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도 거기 크림도 들어있고 다른 이제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자체는 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량 섭취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당 제로 이런 문구가 뭐 기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딱 규제가 명확한 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로 칼로리의 그 규제는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속은 기분 드실 수는 있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 이제 아까 이승현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단맛이 열나 세요. 몇백 배. 그리고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 기준에 우리가 이제 칼로리 기준은 100g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많으면 칼로리는 무조건 있겠지만 열나 단맛이 센데 100g 당이 조금만 넣으니까 100g에 있는 칼로리는 미미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실제로 논란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까 유승민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프랑스 코호트거든요. 프랑스의 유럽에서 한 코호트에서는 이게 심혈관 질환이 높인다고 나왔어요. 제로 칼로리 콜라가 이런 걸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단 것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가 콜라가 아마 미국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괜찮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유럽에서는 아니다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네. 지금 현재 2022년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섭취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딱 한다면 이게 프럭토스입니다. 이거는 뭐 과당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 과당과 포도당이 해가지고 이 스크로즈라는 게 되는 건데 우리 과일에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주스라고 하고 이 과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실은 아이템을 어떤 걸 준비했냐면 과일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맞아. 뭐 손가락질 받고 뭐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과당에 그러니까 과일로 실제 과일도 있지만 실제 과일로 압축해서 한 여러 가지 주스 형태들이 예, 가장 많은 이 프럭토스를 실은 가장 우리의 몸에 과도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영양소라고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과당이 많으면 당연히 당뇨병 위험도 있지만 이것이 많으면 간에서 중성 지방이 많이 쌓여서 지방간 되고요. 나의 콜레스테롤 그 프로파일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어디 가면 과일을 안 먹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도 과일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그래서 전 너무 좋아.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과일 속에는 이런 단맛, 해로운 것도 있지만 좋은 비타민 A, B, C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 C를 합성 비타민 C 우리 약을 먹는 것보다 사과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게 뭐 200배 넘는 항산화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 과일에는 이 비타민 C를 돕는 여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이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과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과 이런 미네랄 이런 영양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하나 네. 여기에 단맛을 내는 이 성분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양측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일류에 비롯한 이 여기에 포함된 이 프럭토즈가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뭐 보고서가 나와 있고 1번이 뭐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고 뭐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경계 1위로 지금 뽑힌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는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음식들 뭐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도 프럭토스 과당이 있죠. 들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그래도 과일은 비타민 이런 미네랄 식이섬유 있으니까 먹어야 그렇죠. 되는 단 거 것을 아닌가? 먹으려면 예.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탕, 아까 젤리, 과일 있으면 그 중에선 과일이 제일 낫죠. 네. 근데 과일 중에서도 단맛이 정말로 많은 데가 더 많아요. 저는 맹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맹고. 네. 이번에 좀 드시- 맹고만 좀 달지 않나? 저 왜 맹고라고 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 망고라고 했다가 대망신 나간 적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요? 망고 플리즈. 배터리보다 낫네 뭐. 막 하더니 Do you mean mango? 그래. 맹고? 맹고가 뭐야? 맹고.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들으세요. 영국식인데? 안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호텔에 계신 분들이 나 망고를 먹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비싼 근데 거 지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과일을 지금 제가 대단히 전 개인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 제가 또 하면서 옛날에 저희 한번 무알콜 맥주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걸 아닌가? 옛날에 한번 뭐 술 그때 뭐
회식 뭐 이런 거. 그걸로 약간 절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임신했을 때 막 너무 술 마시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0.00%가 있고 0.0%가 있는데 0.0%는 무알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0.0은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00. 맥주만 음료를 마셔. 아니 이게 코를 마시고. 아니 근데 맥콜보다 맥콜은 당 들어있을 것 같은데. 당 들어있어요. 그 무알콜 맥주에도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맥주 참고 그러다가 막 그런 거야. 뭐 좋은 와인, 비싼 와인 맞고 비싼 샴페인 드시고 그러더만. 화를 내. 뒷조사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제 유래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 저는 서로 친구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알게 된 거지 뒷조사는 아니야. 조사라고 따진다면 앞조사지. 네. 알코올 제로 맥주는 아무튼 나에게는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뭐 제로 콜라 너무 즐겨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굳이 너무 즐겨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네. 콜라보다는 그게 나은데 한 번씩 먹을 제로 때는 칼로리 콜라가 훨씬 낫죠. 그건 근데 이건- 이론상으로도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제로 콜라와 같은 양의 물과 비교했을 때 논란이 있는 거고 일단 학회 쪽은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기운 거고요. 근데 이제 나 제로 콜라는 많이 먹어도 되지 한없이 많이 먹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곤란할 수 있고 전 개인적으로 그죠. 보면 저는 어떠냐면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럽의 결과를 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오. 저는 이 습관이 분명히 단맛을 어떻든 간에 단맛을 추구하는 나의 몸에 배인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진짜. 그럼 난 어떤 순간에서든 뭘 하든 단 것을 당이 찾게 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몸이 나의 돼서. 대사는 무너지기 쉽다. 네. 그러니까 단맛을 어떻게 그냥 자연 맛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네. 단 게 너무 그냥 별로예요. 그러니까 짠 거는 여전히 땡겨요. 대체당이 치아에는 더 좋은 게 있대요. 입에 있는 그런 세균들, 박테리아들이. 그래서 자일리톨 옛날에 홍보할 때 자기 전에 그쵸. 그 이유 그러잖아요.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치아에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치아를 충치균을 억제한다는 거. 그래서 자일리톨 뭐 후바인가요? 휘바. 그런데 그 이후로 같은 비슷한 원리로 장내의 유익균을 맞아요. 해친다는 그런 연구도 맞아요. 있어요. 네. 이런 인조 감미료가 네, 맞아요. 유익균을 훔쳐서 결과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설탕은 유익균을 해치지 어렵다. 않더라도 이 자체가 너무 유해요. 유해. 예, 그러니까 설탕은 정말. 몸 일단 살 안 찌려고 좀 약간 제로 이런 거 비슷한 거 먹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칼로리 낮으니까. 당보다는 난데 생각하는 것만큼 무해하진 않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과량 섭취하면 어쨌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열어둔 상태다. 그리고 그렇구나. 각각의 연구들이 제법 많다. 유해하다는 연구도 제법 많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제법 많은데 그게 하려면 롱텀한 그러니까 좀 장기간의 연구가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해가지고 왜냐면 대사성 질환 무슨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게 1, 2년 사이에 뭐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건강 상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방송 듣고 심화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도 비만을 대상으로 한 위소매 절제술, 밴드술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건강보험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BMI 30 이상 비만이면서 어떤 대사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추천받는다는데 요 부분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되게 네.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확하다고 정확히 알고 계세요. 보험 기준을. 보험 기준을 알고 계셔서 혹시 업계 관계자분이신가 약간 그 그러니까.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왜냐면 그 보험 기준이 위소매 일단 어떻게 돼요? 보험 기준은 네. 우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급여 기준일 뿐이고 이게 안 되더라도 비급여로 수술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BMI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죠. 그게 35
이상이면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급여가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덜 비만하지만 BMI 30 이상이면서 이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고혈압 아니면은 뭐 이런 비만 때문에 올 수 있는 질환들 당뇨, 고지혈, 이상지질혈증, 천식이 있어도 되고요.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그런 뚱뚱한. 것도 돼요? 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이게 비만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역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같이 동반 질환이 있으면 BMI가 조금 더 낮아도 급여가 웬만히 BMI 30 이상이면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기준 27.5에서 이제 34인데 당뇨가 이형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 약을 먹거나 뭐 다른 식이요법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되면 이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급여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 본인 부담이 80% 돼갖고, 네, 그런 좀 가격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무조건 모든 비만 대사 수술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당뇨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여기 또 되게 잘 알고 계신 게 이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랑 뭐 이제 루앙아이라고 좀 복잡한 수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위소매 네. 절제술. 위소매 절제술은 뭐냐면요.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반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앙와이 우회술은 이 식도에서 위를 안 거치고, 그러니까 이 췌장 우리 이제 있잖아요. 위 다음에 12지장이 있어요. 12지장 다음 이 한참 떨어져서 소장에다 연결시켜 주는 건데, 왜냐하면 위가 위에 들어가면 위산부터 소화가 되죠. 그게 12지장을 지나면서 췌장에서 온갖 단백질 분해에서 지방 분해에서 쫙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몸에 섭취하기 좋게 만들거든요. 여기로 확 건너뛰면 뭐지 뭐 걔네들 뭐야 하면서 여기 왜 나한테는 안 보여, 음식이 식도까지는 왔는데 왜 나한테는 안 와 하면서 걔네들은 가만히 있고 그 소장에서는 이제 막 대장 이렇게 막 흡수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흡수할 만큼 분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 그렇죠. 응가죠. 오늘 자꾸 이런 비만 수술은 만약에 위소매 절제술과 아까 뭐 루아이 우회술 이거를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술기 그렇진 방법이 완전 다른 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밴드술은 뭐냐면 이걸 위쪽에 해가지고 위에다가 위를 짠매요. 그러면 위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막 밥을 먹어도 못 늘어나게. 내가 이제 금방 셋다 포만감이 되게 되게. 소화 안 될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2008년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비만에 이제 이런 비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저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수술하는 게 맞나 비만에 뭐 내분비내과 딱 물어보면 이거 너무 급하다. 이거 일단 충분히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해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수술부터 하는 게 어딨냐 했는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이 네. 그래서 저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보도를 안 하냐고 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보도를 하고 안 하고는 네. 언론사의 선택인데 제가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해서 막 언쟁이 붙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도 비만 그리고 초고도 비만에 대해서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 약물요법보다는 수술이 훨씬 월등히 효과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환자를 약물로 치료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그래서, 방법을 두고. 이거는 뭐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부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도 비만 대상으로 한 이런 위소매 절제술, 루앙와이 뭐 우회술, 그다음에 밴드술을 소개할 수밖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근거가 명확합니다. 우리 약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요요가 문제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이런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효과가
많이 지속된다는 게 나와 있나요? 이게 뭐 장기 효과를 본 논문들을 보면 네. 수술로 인해서 체중 감소 효과도 있고 이제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이런 것도 위험도 줄어진다고 하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이 BMI 감소가 한 20%에서 25% 됐다고 이제 연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멀쩡한 장기를 잘라내는 거인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게 이제 위라는 장기에서 되게 많은 영양소들을 흡수하거든요.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위를 잘라내면 이제 뭐 빈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칼슘 흡수가 떨어지니까 골다공증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고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초고도비만, 고도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그거의 위험을 이제 상회한다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루앙와이라는 술식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고 위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위 내시경을 받을 때 식도로 내려가서 위까지 이렇게 보고 나오잖아요. 위암 검진을 이제 한국인에서 위암 발병률도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루앙아이를 하고 나면 이게 바로 이 식도에서 소장으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이프가 이걸 할 수가 이게 다시 위로 이렇게 거꾸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또 위험성들이 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딱 잘라내고 끝 이런 간단한 건 아니고. 근데 또 약물요법이 저희가 지난 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뭐 3에서 6개월 연구돼 있는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도 다 3에서 6개월 동안 정도의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이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처방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3에서 6개월은 비만의 치료에 지금 논문으로 채택할 수도 없어요. 최소 2년이거든요. 2년 후까지 체중 감소가 돼야 이 관련 논문이 되는데 실은 3개월 단기 처방하는 걸 우리는 지금 인정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모순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네. 단기간 그리고 이걸로 기대하는 효과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스프리니오에서 누가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로 했는데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이 영국 왕립학회에 제가 유럽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비만에 대해서 비만약 비난하고 비만 수술도 비만을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비만 뭐 치료약은 완전히 아니다. 이거는 프라우드다, 사기다. 이 정도로까지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걸 하나 보면 우리는 이제 비만을 초래하는 게 뭐 서구식 식습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 개 많이 먹고 뭐 하는 것. 그런데 비만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 뭐 하나 합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만 원인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항상성이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이게 딱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포만감을 딱 중지해서 먹지 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이 무너진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원인인지 우리는 합의되지 않았는데 합의되지 않은 이 중간 결과를 갖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건데 이 논쟁하는 것도 지극히 좀 상업이 가미돼 있죠. 이 제약회사 그다음에 의료계 관련 그런 것에 대한 맹비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회에서는 그런 현대의학의 그런 상업적인 이런 비만을 두고 상업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맹비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학회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고도 비만의 정도는 저는 약이나 약은 저는 완전히 이거는 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그 펜터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마약성 약까지 쓰는 거는 저는 정말 저게는 안 맞아요. 제 결과는 안 맞는데 그건 맞지 않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현대학이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술이다. 그리고 이걸 수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비만 수술이 막 사장화된 게 고 신해철 가수 때문이죠. 제가 또 그때 깊숙이 취재가 돼서 그분은 아마 저를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분은 수술을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의 수술 동영상을 구해서 실제로 동료 외과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수술 기법이 테크닉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소매 절제술이었는데 여기를 꼬맬 때 그렇게 꼬매는 안 되고 더 단단한 방법으로 꼬매야 되는데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 음식물이 새어 나와서 천공이 되고 그걸로 인한 파열증으로 사망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아쉬운 과정이 좀 많았어요. 신해철 그 환자분의 이제 저는 이걸 가족이 주셔서 차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가족이 보내주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본인의 폐혈증, 이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사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초기에 적절하게 처치되지 않았죠. 그 고신해철 가수분이 본인의 힘듦을 했던 것들을 바로 갔으면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에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때 아산병원을 봤던 외과 선생님하고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이미 늦었다. 아산병원 갔을 때는 이미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수술이 너무나 테크닉이 부족한 상태로 됐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닉이 완성된 외과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쇼닥터 문화도 여기에 깔려 있었죠. 그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하시면서 거의 연예인에 준하는 맞아. 그런 유명한 의사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는 그런 방송에서는 자기는 다 명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런데 동료 외과 전문의를 봤더니 기본적인 이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이 비만 수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그 정도 상태였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분이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외국인 한 분이 또 그런 방송을 보고 했는데 그분도 사망하셨고요. 그 외국분의 역시 동영상도 제가 외과 전문의와 검토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비만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비만 수술의 90%가 줄었습니다. 90%.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거는 그래도 의료계가 저는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사에 대한 의료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일반인이 알 수는 없거든요. 저도 몰라요.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아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당당하게 수술하고 이런 환경에 동료들이 제어하지 못한 그런 탓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물론 성실하게 하시고 숙련되게 하셨던 분들은 엄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정말로 명의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수술은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 수술은 아닌 건가요? 네. 물론 쉬운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렵고 위험한 수술, 다른 수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만한 사람 다른 병원에서는 많이 했던 병원에서는 그렇게 사망한 환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갔던 그 대학병원도 이 비만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수술요법, 고도비만인 분들은 수술요법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이건 외과학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외과학회에서는 근데 이걸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는 조금 뭐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비만은 정신과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 정신과 선생님 한창호 교수가 비만은 중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로 맞는 이 얘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내과 선생님과 간염외과 선생님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엑스퍼트들의 다양한 견해는 건강한 겁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외과 학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학회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도비만 환자는 외과 학회 지침이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보내주신 메일을 토대로 1시간이 훌쩍 갔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또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세요. SBS 보이스뉴스 @gmail.com입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